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월드컵 우승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월드컵 우승을 고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죠. 브라질이나 프랑스처럼 전통적인 강호들은 월드컵 우승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뤄낼 가능성도 충분하죠. 하지만 한국이 월드컵 우승을 꿈꾼다는 건 솔직히 앞으로 남은 인생 50년을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월드컵 우승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에게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가능한 클럽에 속해 있을 경우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월드컵 우승보다 훨씬 현실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죠. 팀 동료 11명만 제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요. 국가대표처럼 23명 전체의 수준을 기적처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한때 한국 축구에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여름, 한국 축구에 엄청난 충격이 찾아옵니다. 바로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이었죠. 당시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유럽 최고의 클럽, 말 그대로 축구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에 한국 선수가 합류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박지성이 맨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벤치 멤버로만 머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지성은 이런 걱정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신뢰를 얻었고 중요한 빅매치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시즌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합니다. 상대는 첼시. 하지만 박지성은 결승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감독의 선택이었고 18명 명단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고 맨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준결승까지 활약했던 선수가 팀의 우승 순간에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 박지성에게는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우승 세리머니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박지성에게도 진정한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2010에서 11 시즌,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핵심 선수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박지성은 선발로 출전했고 맨유는 1대0으로 승리합니다. 박지성의 활약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이어진 2차전 홈 경기에서도 박지성은 다시 선발로 나섰고 맨유는 2대1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합니다. 이 과정 역시 박지성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4강전에서도 맨유는 큰 위기 없이 결승에 올랐고 박지성은 주전으로 계속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바르셀로나. 박지성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상대는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가 이끄는 바르셀로나.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바로 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박지성은 70분에 교체됐고 맨유 역시 패배를 당하면서 끝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손흥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8에서 19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토트넘은 말 그대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적의 선봉장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8강에서 당시 최강팀으로 평가받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혼자서 3골을 넣었고 토트넘을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주장 해리 케인마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진 4강전. 토트넘은 2차전 후반 10분까지 무려 3골 차로 뒤지며 사실상 결승 진출이 좌절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루카스 모라가 혼자서 원맨쇼를 펼치며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토트넘은 극적으로 결승에 오릅니다.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이 기세라면 토트넘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해볼 만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2분 만에 시소코의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며 분위기는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경기는 0대2 패배. 하필이면 케인이 부상 이탈 후 4개월 만에 복귀한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결승전이었고 그 선택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토트넘은 준우승에 머물렀고
손흥민 역시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한국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강인과 김민재였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 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빅클럽이면서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 오직 그 하나만을 목표로 삼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오히려 음바페가 팀을 떠난 이후 팀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 우승까지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상황은 다소 애매했습니다. 전반기에는 팀의 핵심 선수로 맹활약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출전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결승전에서도 엔트리에는 포함됐지만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환한 미소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팀워크를 중시하는 관점이라면 충분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이 우승했고 그는 그 팀의 일원이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그 역시 우승 멤버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강인은 10살이던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꿈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말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꿈을 말했을까요? 하지만 이강인은 아직 24살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그 꿈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주역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일정 운도 따르는 편입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반기 체력 소모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전술적으로 후반기에 다시 한번 파리 생제르맹이 날아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이강인이 팀의 확실한 주역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명 더 기대를 걸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선수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민재가 유일한 센터백, 즉 수비수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김민재는 국내에서 다소 저평가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백은 유럽 최강의 공격수들과 직접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가 살아남기 훨씬 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민재는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무대를 평정했고 현재는 유럽 최강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3년차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연봉 역시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수준이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 김민재가 뮌헨에 확고한 베스트 11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빅클럽은 수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고 베스트 11만으로 시즌을 치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엔트리 역시 11명이 아니라 23명입니다. 김민재는 선발이든 교체든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일정이 빡빡해지고 변수가 생기면 선발로도 언제든 투입돼야 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김민재에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은 바로 이번 시즌이 가장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비록 아스널에게 패하며 1패를 안고 있긴 하지만 리그에서는 유럽 주요 리그 가운데 유일한 무패 팀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6경기에서 5승 1패, 말 그대로 미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득점 기록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고 김민재는 독일과 프랑스 국가대표 센터백들에게 밀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옵션이 한국 국가대표 센터백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약 5개월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 역시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즌 중반을 정리하는 시기이자 각 팀들이 선수 구성을 재정비하는 타이밍이죠. 이 과정에서 김민재의 이적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클럽들의 러브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